코칭 핵심 역량 4번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두 분 코치님 모셨습니다. 네, 코치로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지만 또 퍼실리테이터이기도 하셔서 최근에 오늘부터 퍼실리테이터라는 책을 공저하신 우성희 코치님, 그리고 저희 후배 코치들보다 항상 더 많이 공부하시고 또 다 나눠주시는 우리 박창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수 코치님 말씀처럼 코치로 퍼실리테이터로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리더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우성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신뢰는 아는 단어가 맞는데, 안정감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나오는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뢰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말문이 막히지만 안전감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와 안정감을 조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먼저 교수님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코치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 참 편안하다. 저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일단 거절하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면이 없네. 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네. 그래서요, 편안하게 신나게 자기 얘기를 막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런 상태가 신뢰와 안전감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와 안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가 바탕이 돼야지? 어떤 요소가 구성되면 좋겠지? 어떤 요소를 갖췄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서인 코치 혹시 신뢰라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나는 키워드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세요? 코치가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마음, 음? 일치성, 투명성 이런 키워드들이 후루룩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 말을 포함을 해서 이게 이제 코칭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먼저 실내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 하나는 코치다운 성품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칭을 잘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코치다운 성품이라는 건 뭐냐? 이제 코칭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치로서 성품에는 뭐 성실성이나 정직성 이런 면을 포함을 해서 항상 열린 호기심,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해 나가는 거. 이런 성품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필요로 한 요소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코칭을 잘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에는 뭐 태도와 지식과 스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고객이 코치를 딱 대하면은요, 코칭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코칭 하는 데서 스킬이나 프로세스나 어떤 면에서나 자신감이 탁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성한다에도 큰 뜻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 코치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뢰와 안전감을 조성한다에서 이제 cultivate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기르다, 경작하다, 뭐 키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단어 안에 되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함께라는 단어와 되게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투입되어야 하는, 그리고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이 세 가지를 내포한다. 이 단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부가 사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농부 혼자 짓는다기보다 잘 자라려고 하는 식물의 힘과 맞닿아야 되고 또 외부 요소들도 햇빛이나 물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처럼 코칭할 때도 코치가 혼자 일회성으로 신뢰랑 안정감을 딱 만들어 놓고 세팅 끝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하고 코칭 세션 전에도 그렇고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코칭을 진행할 때도 코칭을 마치고 나서도 함께
긴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신뢰라는 개념에도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부가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코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마주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도 사실 이 단어 안에 이렇게 많은 게 신뢰와 안정감을 설명하고 있구나 하면서 학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성한다를 영어로 이제 cultivate라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농부가 경작하는 그런 마음, 꾸준하게.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신뢰 안전감,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야 하는 거. 여기에다가 구역량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trust and intimacy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와 친밀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trust and safety 그래서 신뢰와 안전감으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밀감, intimacy,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스킬을 코치는 꼭 갖춰야 한다 하는 걸 추가하고 싶어요. 친밀감 요소들이 굉장히 또 코칭에서는 저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역량, 이것을 어떻게 스킬화 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우선인 코치님 한번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코치들이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코칭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우리 우코치님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고객의 스타일, 언어를 존중하고 고객에 맞추어서 코칭한다라는 거였잖아요. 또 박창규 교수님께서도 항상 저희 수업 때도 강조하셨거든요. 언어를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합의할 때는 특히 주제 합의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스타일과 언어가 참 중요한데 제가 유연하게 못하고 있구나를 최근에도 느꼈는데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초반에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감각체계도 시각을 편안하게 하는지 뭐 청각을 편안하게 생각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일 중심인 사람인지 사람 중심인지 또는 뭐 사고 중심인지 감정 중심인지 다 다를 텐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이 하는 언어들을 잘 신경 써서 빠르게 몰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목표 중심의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런 그 일들을 처리하실 때 감정이 어떠신지 느낌이 어땠는지 중심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주변만 탐색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속도가 되게 빠른 분이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 그 고객의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참 유연하게 필요하겠다. 빠르게 앞단에 직면의 질문이 필요한 고객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같이 또 탐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알아차림을 끌어내야 하는 고객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우선인 코치님 얘기하는 것은 먼저 고객을 잘 파악하라. 이 뜻이군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또 역량이나 스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고객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인정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는 공감이 참 아직도 어렵습니다. 예. 어려웠던 사례가 지금 훅 떠올라서 함께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어 딸아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와서 막 저한테 얘기하면서 너무 빡쳤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 좀 깜짝 놀라면서 저는 나름 반영을 한다는 표현으로 "아 진짜 속상했겠다 다원아." 얘기를 했더니 "엄마 속상한 게 아니라 빡쳤다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네.'
빡쳤네. 진짜 빡쳤겠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진짜 예 엄마 쪼끔 이제 "나를 좀 이해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공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공감이 참 어렵다. 온전한 공감? 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의 어떠한 뭐 나하고 다른 신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고 뭔가의 표현으로 지지를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떠한 고집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우려도 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칼로 조스의 어떤 공감적 이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어떤 언어를 고객의 언어를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코치가 반영을 하는 게 "공감적 이해다."라는 문장에서 그래야 고객은 오히려 자기를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힘을 발휘한다라고 그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그저 우려였구나. 온전하게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찰자 입장에서 공감적 이해를 해 주면 이게 성장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코치님 얘기는 소위 고객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공감의 관계, 공감적 이해의 관계로 넘어가면서 그게 신뢰와 안전감의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우리 신뢰와 안전감을 조성하는 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스타일 언어에 맞춰서 코칭도 하고 그리고 "공감과 지지 표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신뢰와 안정감이 핵심 역량에서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고객의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게 어떠한 고객의 총체적인 시스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례는 신생기업이었습니다. 신생기업의 영업팀을 팀원들을 코칭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 1 회기 때에는 이제 목표를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이분들께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그 뒤에 내면에 예 어떤 상황일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2 회기, 3 회기 진행하면서 여쭤봤더니 영업팀을 회사에서는 "동네 북으로 안다."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그 이외에 그분들께서도 충분히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 회기, 3 회기 진행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실적들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서로 축하도 해 주고 인정도 해 주자." 또는 "회사에서 바라는 영업팀 어떤 이미지로 바라느냐." 그랬더니 꽃이라는 표현도 주셨어요. 그들 안에는 정말로 인정받고 실적을 내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되게 신생이다 보니까 아직 좌충우돌하는 시기라 본인들의 어떠한 의지가 마음껏 표현이 안 됐던 시기였는데 지나가면서 점차 정말 잘하고 싶다. 영업을 잘하고 인정받고 싶다. 대표들로부터 회사로부터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해서 정말 목표도 세우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신뢰와 안정감에서 정말 그 말만 생각할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 이면에 이 사람의 어떤 내면과 외부 환경과 다 고려해서 이 사람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판단은 좀 섣부른 판단은 내려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가진 맥락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그런 사례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뢰와 안전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우성희 코치님 평상시에 코칭을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잘한다라기보다 항상 중심에 두고 있는 것,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자기 실현 경향성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잘하고 싶어 하고 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다.
인간은 누구나 음,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네, 좋은 코치 이전에 좋은 사람이고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렵냐 하면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 내가 취약성을 드러내야지 그 사람도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연배도 있고 또 뭐 명색이 MC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멈칫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좀 더 편안해져라. 아, 음. 그러면은 우리 코칭하는데 신뢰와 안전감 조성이 더욱더 잘 되고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성 관련해서 떠오른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팀장님을 이제 코칭을 할 때였는데, 정말 얘기가 계속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코치로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코치로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지금 팀장님을 코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코치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더니 그 팀장 스스로 이 코칭의 의미를 막 찾고 그 이후의 코칭의 의미도 스스로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부터 코칭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코칭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또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코치로서 이 역량을 잘 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각자 가진 팁 하나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화하기 위해서 항상 하고 있는 마음속 한 가지, 나부터 믿자입니다. 나부터 믿자. 예, 자기 신뢰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가능성, 나의 힘을 믿자. 그러면 내 앞에 누가 있더라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의 힘을 믿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부터 믿자입니다. 코칭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네, 딱, 예, 만트라로, 만트라. 예, 네. 만트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하지만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말자. 그런 것에 대해서 편안해져라. 그래야 편안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부터 믿고, 취약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말고. 네. 여기다 저도 하나를 보태자면,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미러링, 거울이 생각이 났어요. 코칭 장면에서 내가 고객에게 정말 따뜻한 거울이 되어주자. 따뜻한 거울로 그 앞에 앉아 있어 주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4번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핵심만 뽑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희 코치님, 어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고객이 마음껏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탐색할 수 있는 시간, 공간 만들어주는 그런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히 학습했고요. 이렇게 촬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는 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